제발! 부끄럽게 아는 척 좀 하지 마세요! 딸 민정이가 소리쳤을 때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시루떡 봉지가 제 손에서 구겨지며 달콤한 팥 향기가 흩어졌습니다. 화려한 치과 개업식장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제 딸이 온 사람들 앞에서 저를 향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시루떡? 그 속엔 20년의 사랑이 담겨 있었는데 말이죠. 제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올해 72살이고 20년간 한 오피스텔 건물 경비원으로 일해왔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려도 허리가 아파도 말이죠. 아내를 일찍 보낸 후 오직 딸 민정이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중학생이던 민정이가 제게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아빠, 나 의사가 되고 싶어요. 가난한 경비원인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딸의 꿈만큼은 꼭 이뤄주고 싶었습니다. 과외비를 위해 야간 청소까지 했습니다. 제 손톱 밑엔 늘때가 끼었고 무릎엔 걸레질로 생긴 굳은 살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의대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경비실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 민정이가 해냈구나. 이제 정말 의사가 되는구나. 그런 민정이가 드디어 치과 의사가 되어 강남에 자신만의 치과를 여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민정이의 전화가 달랐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아빠, 이번 주 토요일에 개업식 해요. 시간 되시면 오셔도 돼요. 예전 같으면 아빠 꼭 와야 해요. 였을 텐데 말이죠. 마치 안 오셔도 상관없어요라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개업식 당일 새벽 4시 30분에 눈이 떠졌습니다. 가장 깔끔한 정장을 꺼내 입고 구두를 까맣게 닦았습니다. 10년 넘은 낡은 옷이었지만 정성껏 다림질했습니다. 새벽 5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떡집 아주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시루떡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걸로 주세요. 우리 딸이 치과 의사인데 오늘 개업식이거든요.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어머, 따님이 의사세요? 대단하시네요.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걸로 드릴게요. 민정이가 어릴 때 시루떡을 참 좋아했습니다. 늦은 시간 집에 들어가면 제품에 파고들며 말하곤 했거든요. 아빠, 떡 사왔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강남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화려한 사람들, 반짝이는 거리를 걸으니 저도 모르게 위축됐습니다. 오래된 정장에서 나는 냄새가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괜찮다. 오늘은 자랑스러운 딸의 개업식이야. 당당하게 가자. 강남 한복판, 새로 지어진 의료빌딩 1층에 자리한 민정이의 치과. 문을 열었습니다. 눈부신 조명, 비싼 향수 냄새, 샴페인 향. 모든 게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저 멀리 민정이가 보였습니다. 흰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 동료들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내 딸이 저렇게 당당하구나. 민정이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표정이 굳더니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반갑지 않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시루떡 봉지를 노골적으로 쳐다보며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아빠 오셨어요. 아, 이건 또 뭐예요? 저는 기대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딸 개업한다고 새벽부터 시장 가서 맛있는 시루떡 사왔어. 예전에 내가 좋아하던 그 떡이야.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민정이가 또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정장을 멋지게 입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민정이의 동료 의사였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민정아, 저분이? 민정이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마지못해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아, 저희 아버지세요. 그 목소리에 담긴 부끄러움과 거부감을 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동료 의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두셨군요라는 뜻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아, 경비 아저씨래요. 민정이 아버지시라는데. 어머, 그렇구나. 민정이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아버지는.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제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민정이가 황급히 시루떡 봉지를 빼앗듯 받아 어딘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 그렇게 차가운 대접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손짓으로 구석진 자리를 가리키며 거기 앉아 있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조용히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 잃은 아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시끄러운 음악과 웃음소리가 파도처럼 덮쳤지만 저는 깊은 바닷속에 혼자 가라앉은 기분이었습니다. 문득 옛날 일이 떠올랐습니다. 민정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면서 했던 말이었지요. 아빠, 내가 커서 의사 되면 아빠 편하게 해드릴게요. 좋은 옷도 사드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릴게요. 그때 제가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모릅니다. 그 순수하고 착한 아이는 어디로 간 걸까? 민정이와 가장 친한 친구라는 여자가 다른 친구들과 제 쪽을 힐끔거리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정아, 저분 정말 내 아버지 맞아? 어떻게 저런 차림으로? 그러게 말이야. 여기 분위기랑 너무 안 어울리잖아. 그들의 대화가 계속됐습니다. 저런 분이 계시면 좀 그렇긴 하네. 민정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체면이 깎였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민정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성큼성큼 제게로 걸어왔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딸이 다가오는 걸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위로해 주려고 오는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을 품었거든요. 하지만 민정이가 내뱉은 말은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저 정말 못 살겠어요. 오늘 제 개업식이에요. 제발 분위기 좀 망치지 마세요. 그 날카로운 목소리가 온 개업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딸아, 내가 뭘? 민정이가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뭐요? 아빠 꼴을 좀 보세요. 다들 아빠만 쳐다보잖아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아버지의 사랑이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다, 딸아. 제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아빠는 이제 간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딸이 그토록 부끄러워하는 이 아비가 어떤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고. 사실 저에게는 딸이 전혀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경비원이 되기 전 저는 작은 부동산 투자회사를 운영했었습니다. IMF가 터지면서 사업이 망했지만 10년 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했던 외곽 땅들이 개발지구로 지정되면서 수십억 원의 가치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 돈으로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강남의 괜찮은 아파트를 민정이 명의로 샀습니다. 그리고 민정이가 개업할 수 있도록 치과 개업 비용까지 모두 지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모두 딸 명의였지만 실제 돈은 모두 제가 댔던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가장 깔끔한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20년간 입어온 경비복이 아닌 예전에 사업할 때 입던 그 정장 말입니다.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는 어젯밤 일을 차근차근 털어놓았습니다. 개업식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그동안 민정이 명의로 해뒀던 모든 것 회수하고 싶습니다. 김 변호사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철수 씨, 지금 정신이 맞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 이룬 제 재산입니다. 딸에게 잠시 빌려줬을 뿐이에요. 김 변호사가 서류철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죠. 아파트는 선생님 자금으로 매입했고 치과 개업 비용도 모두 선생님이 지원하셨으니까요. 따님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 시각 민정이는 은행 VIP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치과 확장 계획서를 들고 의기양양하게 말했겠지요. 지점장님, 추가 대출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주세요. 하지만 지점장의 표정이 이상하리만치 차가웠을 것입니다. 지점장이 단호하게 말했겠지요. 김민정 원장님, 대출은 불가능하겠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원장님께서 담보로 설정하신 아파트, 오늘 오전부로 자산 동결 조치가 들어갔습니다. 지점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확인 사살을 날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치과 운영 계좌의 자금 출처에 대한 재검토가 들어갔습니다. 김철수 씨께서 모든 권리를 회수하셨습니다. 김철수. 제 이름이 민정이 귀에 사형선고처럼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같은 시각 민정이의 친구들은 고급 카페에서 어제 개업식 얘기를 하고 있었겠지요. 민정이 아버지 정말 어이없더라. 완전 민망했어. 그때 친구 중 하나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을 것입니다. 민정이었겠지요. 수진아, 큰일 났어. 전화기 너머로 민정이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야? 아빠가 미쳤나 봐. 제 재산을 다 회수한다고 해. 친구가 당황했겠지요. 뭐, 내 아버지가? 경비 아저씨가? 그게, 알고 보니까 아빠가 모든 돈을 댔던 거야. 제 명의로만 되어 있었던 거고. 그 순간 카페에 있던 모든 친구들이 조용해졌을 것입니다. 수진아, 지금 당장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카드가 다 막혀서. 한편 민정이는 패닉 상태로 치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치과 문 앞에는 이미 공문이 붙어 있었겠지요. 자금 출처 확인으로 인한 운영 중단. 결국 민정이는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제가 20년간 일해온 그 공간으로 경비실 문을 열었을 때 평소와 똑같은 회색 경비복을 입은 제가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빛은 전에 없이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아, 아빠? 민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 일이냐? 제 목소리는 마른 나뭇잎처럼 메말랐습니다. 아빠, 이게 대체 뭐예요?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민정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피식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뭘 왜 이러냐고 그러니?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내게 부끄러운 존재였잖니? 그래서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려주는 중이다. 저는 경비실 서랍에서 한 뭉치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내가 살던 아파트 매매 계약서, 내 치과 개업 비용 송금 증명서. 민정이는 그 서류들을 보며 점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부 내 돈이었다. 내가 번 돈을 내 명의로 빌려준 것뿐이었어. 그때서야 민정이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부끄러워하던 경비원 아버지가 실제로는
어떤 존재인지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 앞에 섰습니다. 민정아, 내가 그토록 부끄러워하던 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이제 알겠느냐? 72세 늙은 몸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당당했습니다. 제 딸에게 인생의 진짜 무게를 가르쳐 줄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이 건물 청소부터 시작해라. 제대로 하면 점심은 먹을 수 있을 거다. 저는 민정이에게 걸레를 내밀었습니다. 평생 수수용 메스만 잡아본 그 하얀 손으로 이제는 걸레를 잡아야 하는 신세가 된 것이지요. 하루 전만 해도 화려한 치과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던 의사 선생님이 지금은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전날 밤 민정이는 정말 갈 곳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카드는 모두 정지되었고 치과는 문을 닫았고 아파트에도 들어갈 수 없었다고요. 다음 날 아침 민정이가 부은 눈으로 경비실을 찾아왔습니다. 아빠, 어젯밤 카페에서 잤어요. 목소리가 힘없고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배고파요. 돈도 없고 친구들도 다 연락을 안 받아요. 그럼 일을 해야지. 일이요? 민정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제대로 된 노동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0년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제 배워볼 시간이다. 경비실 구석에서 걸레와 양동이, 청소용품들을 꺼내 민정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민정이의 목소리에 울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싫으면 나가도 된다. 하지만 그럼 밥은 없어. 민정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서툴렀습니다. 걸레질하는 방법도 모르고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 자세도 어색했습니다. 몇 분 만에 무릎이 아프다고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경비실에서 신문을 읽으며 가끔 딸의 모습만 지켜봤을 뿐입니다. 3시간이 지나고 나서 민정이가 온몸에 땀을 흠뻑 흘린 채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은 물에 불어서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아빠, 다 했어요. 숨을 헐떡이며 말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경비실 냉장고에서 김밥 한 줄을 꺼내 민정이에게 내밀었습니다. 먹어라. 민정이가 그 김밥을 받아들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먹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고급 레스토랑 음식만 먹어본 그 아이에게 편의점 김밥이 이렇게 소중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더니 갑자기 눈물을 펑펑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올 시간에 힘을 아껴둬라. 오후에는 주차장 청소가 남아있다. 이튿날 아침 민정이가 다시 경비실에 나타났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뭘 하면 돼요? 어제와는 다르게 순순히 물어보는 모습에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화단 관리다. 잡초 뽑고 물 주기. 여름 한낮에 뜨거운 햇볕 아래서 쪼그리고 앉아 잡초를 뽑는 일은 정말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민정이의 하얀 피부는 금세 빨갛게 탔고 손톱 밑에는 흙이 끼었습니다.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또 김밥을 주었는데 이번에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먹으면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보고 있냐? 저기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다들 바쁘게 살고 있네요.
그래, 모든 사람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너처럼 남의 돈으로 편하게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 제 말에 민정이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3일째, 4일째, 일주일이 지나면서 민정이에게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불평불만을 늘어놓던 그 아이가 점차 묵묵히 일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손에 생긴 굳은 살을 보며 신기해하기도 하고 일을 마치고 나서는 성취감을 느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정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그동안 얼마나 철없었는지 알겠어요. 뭘 알았다는 거냐? 저는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돈을 버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아빠가 20년간 이런 일을 하면서 저를 키워주셨다는 걸 정말 몰랐어요. 민정이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여전히 차가움이 서려 있었지만 속으로는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 덕분에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어요. 아빠의 희생 위에서 제가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건물 입주민들이 민정이를 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원래 의사 선생님이셨죠? 왜 이런 일을 하세요? 민정이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한테 배우고 있어요. 진짜 일이 뭔지를.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좋은 분이시네요. 딸을 제대로 가르치시는구나.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저도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정이의 대학 동창이 건물에 들어오다가 민정이를 발견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든 친구는 청소복을 입고 걸레질을 하고 있는 민정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정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정이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일하고 있어. 일? 무슨 일? 너 치과 의사잖아. 지금은 아니야. 아버지한테 진짜 일이 뭔지 배우고 있어. 친구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쳤어? 의사가 왜 청소를 해? 하지만 민정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 일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할 거야. 그리고는 다시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경비실에서 지켜본 저는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딸이 정말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민정이가 경비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반 동안의 고된 노동이 드디어 그 아이의 마음을 바꾼 것 같았습니다. 2달째가 되자 민정이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하던 일들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고 무엇보다 표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오만하고 차가운 모습은 사라지고 겸손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건물에 사는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민정이가 이번엔 다가가서 도움을 드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할머니가 고마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고마워. 그런데 아가씨는 원래 이 건물에서 치과하시던 분 아니에요? 네, 맞아요. 지금은 아버지한테 인생을 배우고 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참 훌륭하신 분이시네. 딸을 이렇게 반듯하게 키우시고. 그 말을 들은 민정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비로소 제가 얼마나 소중한 아버지인지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정이가 일을 마치고 경비실로 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빠, 오늘 할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빠가 훌륭하신 분이라고. 저는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정말 바보였어요. 아빠 같은 분을 부끄러워했다니. 민정이가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어릴 때 그린 그림 기억나세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아빠라고 썼던 그 그림. 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 그림은 개업식 다음날 벽에서 떼어낸 채로 서랍에 넣어두었던 것입니다. 민정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맞았어요. 아빠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멋진 분이세요. 그때 경비실 문이 벌컥 열리며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민정이의 전 남자친구 준호였습니다. 민정아,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야? 완전히 미쳤구나. 준호가 민정이의 팔을 잡아 끌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이는 그 손을 뿌리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요. 저는 지금 소중한 걸 배우고 있어요. 소중한 게 뭐야? 청소가 소중해? 준호가 소리를 지르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떠들지 마라. 우리 딸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야. 준호가 저를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민정이를 이렇게 만든 거죠? 정말 몰상식해요. 그 순간 민정이가 벌떡 일어서더니 준호에게 소리쳤습니다. 입 다물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준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정아, 너 정말 이상해졌어. 예전의 너라면. 민정이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저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저예요. 예전에 저는 가짜였어요. 가짜? 뭔 소리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잘난 척하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가짜였어요. 준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정아, 정말 후회하게 될 거야. 하지만 민정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아빠한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걸 배우고 있어요. 준호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경비실을 나가자 민정이가 제게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예전에 사귀던 사람들이 다 저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된 거구나. 제 말에 민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부끄러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서랍에서 민정이가 어릴 때 그린 그림을 꺼내봤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아빠라고 쓰인 그 그림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 다음 날 민정이가 평소보다 일찍 경비실에 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드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뭐냐, 이게? 새벽에 일어나서 만들었어요. 아빠가 맨날 김밥이나 라면만 드시는 걸 보고 제대로 된 밥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도시락을 열어보니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멸치조림. 모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어디서 만들었냐? 친구 집에서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민정이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릴 때와 똑같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빠. 한 입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비록 서툴긴 했지만 딸의 정성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뭔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민정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후로 민정이는 매일 도시락을 싸와서 저와 함께 먹었습니다. 2달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와 딸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을 먹으며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의대 다닐 때 등록금이 얼마나 비쌌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한 학기에 1,000만 원씩? 아빠가 경비일에서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하셨을까? 민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는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옷도 못 사 입으면서 제 등록금을 마련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민정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아빠를 부끄러워했어요. 정말 못된 딸이었어요.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드디어 우리 딸이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딸아, 이제 그만하자. 뭐요? 청소 말이야.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다. 민정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저 아직 더 배우고 싶어요. 저는 경비실 서랍에서 치과 열쇠를 꺼냈습니다. 충분히 배웠어. 이제 내가 진짜로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어. 이제부터는 진짜 내 실력으로 다시 시작해봐라. 민정이가 그 열쇠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치과를 다시 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 하지만 조건이 있어. 앞으로는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 말고 정말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의사가 되어라.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민정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아빠가 제일 자랑스러운 아버지예요. 그 따뜻한 손길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정이의 치과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 대신 소박하고 따뜻한 분위기였고 비싼 치료비 대신 서민들도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치과 한쪽 벽면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라는 글귀와 함께 경비복을 입은 제 사진이 정중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정이의 치과는 예전의 화려함은 사라졌지만 대신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엇보다 민정이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80대 할아버지 한 분이 치과에 오셨습니다. 틀니가 맞지 않아서 밥을 제대로 드시지 못한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셔서 치료비가 부담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민정이었다면 돈부터 준비하고 오세요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민정이는 달랐습니다.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정성껏 해드릴게요. 그리고는 치료비를 받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드렸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치료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을 민정이가 제게 전해줬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오랜만에 따뜻한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점심시간에 민정이가 경비실로 와서 그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말이죠. 아빠, 오늘 할아버지께서 고맙다고 하시는데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게 진짜 의사가 하는 일이야. 이제야 알겠어요. 아빠가 왜 20년간 경비 일을 하면서도 힘들어하지 않으셨는지. 민정이의 말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 의사들이 찾아왔습니다. 한 명이 말했습니다. 민정아, 정말 이해가 안 돼.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예전처럼 고급 환자들만 받고 비싼 치료비 받으면 훨씬 더 벌 수 있잖아. 하지만 민정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동료들이 계속 설득했지만 민정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동료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돌아간 후 민정이가 경비실로 왔습니다. 아빠,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거 맞죠? 저는 답했습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다면 맞는 거야. 네, 정말 편안해요. 예전에는 항상 불안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매일매일이 행복해요. 시간이 흘러 1년이 되었을 때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정이의 치가 평판이 입소문을 타면서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치료 실력은 물론이고 환자들을 정성스럽게 돌봐주는 마음씨 때문이었습니다. 환자들이 말하곤 했습니다. 김민정 원장님은 정말 다르시더라고요. 돈보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멀리서도 환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정이가 경비실로 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신기해요. 돈을 적게 받는데도 환자는 더 많이 와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성공이야. 네, 이제 알겠어요. 진짜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구나. 그리고 제가 제일 기뻤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의사 모임에 저를 초대한 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민정이가 간절히 부탁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민정이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여전히 깔끔하게 다린 경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민정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20년간 건물을 지켜주신 최고의 경비원이시고 저를 훌륭한 의사로 키워주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때 받은 박수 소리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 박수 속에서 저는 진짜 인정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행복했던 건 아빠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매일 경비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딸이 진정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매일 점심시간마다 민정이가 경비실로 와서 함께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빠, 오늘 어린 환자가 와서 치료받고 가면서 선생님 고마워요라고 인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 어머니께서 우리 아이가 치과를 무서워했는데 선생님 덕분에 이제는 좋아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뿌듯합니다. 어느 날 민정이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빠, 이제 경비일 그만하시고 푹 쉬세요. 제가 아빠를 편하게 모실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 일이 좋아.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좋아. 민정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매일 점심 해드릴게요. 그리고 아픈 곳 있으면 바로 말씀하세요. 저는 답했습니다. 고맙다, 딸아. 지금 우리는 정말 행복합니다. 돈이 많지는 않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고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딸을 가르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부모가 바로잡아주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교육이란 때로는 아픈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정이도 지금은 그때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빠가 그때 혼내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고 있을 거예요. 아빠 덕분에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진짜 사랑이란 때로는 아픈 가르침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부모가 바로잡아주는 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진짜 부모의 역할은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을 모으는 게 아니라
자식이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경비복을 입고 건물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딸이 이렇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아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아버지.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세상 어떤 재산보다 소중합니다. 진짜 성공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닥에서 진짜 배움을 얻기도 합니다. 진짜 배움은 바닥에서 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가족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늦기 전에 말이죠.